이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다 투자를 하죠. 기업이 성장하고 어떤 기업이 정말 사업을 잘하는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그걸 이제 가려낼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적인 기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와 개인 사업자와 기업은요, 수익의 원리는 다 근본적으로 같아요. 자,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죠. 월급에서 뭐 통신비 나가고 뭐 월세 관리비라던가 아니면 대출이자 이런 거 다 나가고 이 고정 지출을 빼면 가처분 소득이 났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남고 거기서 내가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있겠죠.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저축이나 투자를 합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는 은행에 딸 수도 있고요. 증권사에 딸 수도 있고요. 목돈이 모이면 내가 이사를 가거나 뭐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에 3천만 원, 증권사에 2천만 원, 부동산 보증금에 5천만 원에 있으면 자본금은 1억 원이에요. 이 사람의 순자산이죠. 자, 이제 자본금이라는 뜻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떡볶이 가게와 삼겹살 가게를 창업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자본금 1억을 가지고요.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매출이 매달 2천만 원씩 나오고 매달 2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라던가 임대료라던가 재료값이라는 거 다 빼고 났더니 매달 1천만 원이란 순이익이 남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이거 오타네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요, 삼겹살 가게를 창업을 했는데 3억이라는 자본금을 들여서 매출 5천만 원, 매달 2천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A 떡볶이 가게와 B 삼겹살 가게 중에 어떤 가게가 사업을 더 잘하는 걸까요? 어떤 사업을 한 사람이 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냈을까요?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딱 아실 거예요. 자, 일시 정지를 하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걸 알기 전에 자기자본 이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자본 이익률은요, ROE라고 부릅니다. 이 ROE, 뭐 리턴 오브 에쿼티라고 해가지고 얘는요 ROE가 10% 정도면 만약 10억 원이라는 자본을 투자를 했었을 때 1억 원이라는 이익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ROE가 20%면 10억을 투자를 해서 2억이라는 순이익을 냈다라는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ROE가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을까요?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자본금이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주식 2천만 원에서 100%의 수익률의 발생이 2천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생긴다면 내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 ROE는 20%가 되는 겁니다. 2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솔직히 100% 수익률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수익이 매년 100%씩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1년에 10% 정도의 수익만 내도 정말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1억 중에서 뭐 각 투자 자산 비중대로 투자에 10%의 수익을 냈었을 때 각각의 ROE는 자, 뭐 주식 비중, 공격적인 자산 비중 80대 20, 8대 2, 뭐 6대 4, 4대 6, 2대 8이 있습니다. 자, 2대 8의 비중으로 공격적인 자산을 운영했었을 때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ROE는 1억 중에 200만 원의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2%가 되겠죠. 4대 6은 4%, 그리고 6대 4는 6%, 8대 2는 ROE가 8%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산 운용을 했었을 때
잘 운영을 한 걸까요? ROE가 더 높은 게 자산 운용을 훨씬 더 잘한 거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녹십자 한번 볼게요. 녹십자. 자, 우리 녹십자, 뭐, 실적 분석을 해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가 있는데, 20년도 뭐 4분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 4분기 뭐 예상 ROE가 뭐 8 정도 되네요. 2017년도 때 ROE가 5%고, 18년도 때 3%, 19년도 마이너스 0.4%, 0.3%, 그리고 올해는 8.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비교했었을 때 1분기 때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요. 3분기 때는 4%로 ROE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12월 달에는 예상 ROE가 8% 정도 되니 뭐 3개월 만에 한 분기 만에 거의 2배가 껑충 뛰었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위탁 생산 받아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받았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ROE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는 이렇게 뻥튀기가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자산이 총 얼마가 있는데 각각의 자산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동산에도 있고요. 보증금에도 있고 아니면 빌려준 돈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적금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안전자산, 뭐 기타 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내 총 자산을 다 합쳐서 봤더니 자산 배분되어 있는 걸 봤더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내 자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ROE가 몇 퍼센트인지. 네. 그러면 이 ROE를 가장 최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겠죠. 전략이 있겠죠. 그게 바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ROE가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연도에 주식이 진짜 100% 났는데 내 ROE가 5%밖에 안 되면요. 이건 자산 운용 잘못한 거예요. 자산 배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ROE가 나의 ROE는 과연 얼마나 되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내가 이번 연도에 사업을 했다면 나는 적자 나는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잘해서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었는지 이걸 나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는요, 이 ROE가 과연 얼만큼 가장 극대화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지 그걸 토대로 자산 배분 전략을 펼치고요, 투자 전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렇다고 ROE만 무조건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인 자산에 딱 100%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됐을 경우 손실도 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1년 뒤에 쓸 돈인데 난 1년 뒤에 쓸 돈인데 1년 뒤에 갔더니 마이너스 30% 정도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투자 전략이라던가 자산 배분을 할 때는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자산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재무 설계를 잘해야 내 자산 운용을 잘해야 내 개인의 자산 관리도 잘해야 나중에 사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잘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좀 한 딱 10분 정도 되네요.